클럽입니다. HLB U 있는 자신감이죠. 간암 1차 치료제 FDA 승인 확신한다는 이제 기사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차트상으로는 종가상으로 이 5일 이평선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105,600원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 관련되는 기사들이 연일 이제 그 5월 말에 이제 개최되는 아스코 학회 관련되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란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FDA 승인 관련해서 확신한다. 그래서 이유 있는 자신감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임상 데이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임상 3상 이 카레스 310을 통해서 이 간암 1차 치료제로서는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20개월을 넘어서 22.1개월. 요것도 이제 이달 말 아스코 2024에서 추가 이제 파이널 데이터 23.8개월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5월 23일 초록 공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가, 보통 이제 항암에서 암의 이제 발생 요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인 간경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B형, C형 이런 이제 간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간암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되었을 때 이제 수술하기 힘든 상태가 이제 대부분 60-70%이기 때문에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발병 요인과 그 다음에 인종에 따라서 이제 약물의 효과들 이게 이제 처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임상을 통해서 이런 거 이제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그러니까 보편적 언맷 니드를 만족하는 이제 치료 효과를 보였던 게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이걸 근거로 지금까지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이제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리보세라림은 이제 경구형 표적 항암제고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항암제 쪽으로서 이 PD-1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이 리보세라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알약으로 투여를 하고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주사로 투입하는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허가받았던 로슈의 지금 이제 NCCN에서 표준 치료제 형태로 권고받고 있는 이 아테졸리주막과 베바시주막 같은 경우에는 FDA가 이제 경고했던 출혈 관련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출혈이 단순히 출혈이 아니라 사망하고도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을 통해서 비용도 들고 굉장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슈 제품이 작년도에 실제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중단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2년도 허가받았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자체의 점유율이 25%로 올라가는 원인이 되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자체도 이제 C형 쪽에 그 발병 요인이 있는 간암 환자에게는 또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리보세라니까 이 캄넬주맙이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회사가 목표를 하고 단순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2027년, 2029년도 피크 매출 3조까지 목표로 하는 부분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이 기대감으로 작년 2월 달부터 엘레바 테라피티스 중심으로 해서 미국 직판을 위해서 이 상업화 관련되는 준비도 이제 진행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황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10월 달에 엘레바를 통해서 리보세라임과 캄넬리주맙이 작년도에 이제 그 신약 허가 신청은 따로 했습니다만 이 결국 이제 하나의 약물로 이제 허가 이후에 상업화 관련되는 이번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서제약으로부터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이 글로벌 판권도 넘겨받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허가 이후에 3년 내 이제 점유율 50%,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연매출 2조 4천억대,
피크 매출은 3조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1조는 다 넘어갔거든요. 바이엘의 이제 뭐 소라페님이라든지 에자이의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트랙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FDA 허가 관련 과정에서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 3월 달에 있었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이 자문의 개최 요구라든지 Q&A, 특별한 이제 서류 제출 이런 거 없이 실사와 더불어서 리뷰를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전향적인 판단이란 말은 이제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허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일정들이 이제 일주일도 뭐 정도 남았기 때문에 리미트 데이터로 보면 언제든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의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해도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어떤 흐름에서는 계속 이제 견조하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지속된 어떤 모멘텀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2024년도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가 파이널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OS 값이라고 하는 게 임상에 들어갔던 임상군들의 그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원인이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이제 이 OS 값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관찰해서 이제 이 데이터가 기존의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작년 11월 달에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서는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관련된 업데이트도 상당히 이제 핫할 수 있는 부분, 승인 이후에 이어지는 모멘텀까지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금리단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전체적인 업황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기업 이슈, 결국 이제 임상의 정도라든지 허가 이후에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심으로 선별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R&D 모멘텀과 이제 기타 이제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 상승 흐름이 어제 이제 하락이 좀 나왔는데 다시 5일선 정도 붙이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봉상으로는 4월 달에 밑꼬리 5월 달 흐름은 지금 아직 강하게 넘어가지는 못합니다만 이 50위안 정도에 대한 이 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포지션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쪽을 보시게 되면 오늘 709주, 그러니까 이제 업틱률 예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전하고 좀 다르게 크게 이제 없는 상태에서 장중에는 프로그램하고 현물 쪽 이 부분에 수급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월 7일 기준으로 이번 주 이제 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 330만 주대거든요. 그래서 3월 26일에 이제 300만 주 밑단으로 내려갔다가 계속 이제 300만 주대 초반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으로 올라가야 사실 이제 커버링이 나오면서 공매도 잔고가 줄거든요. 이런 흐름은 아직 이제 3월 26일 이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이런 상황에도 이제 숏스퀴즈 유지 가격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 라인에서 일단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은 견조하게 일단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흐름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빼서는 안 되는 가격은 일단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이제 HLB 68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 91억 이런 어떤 매도 흐름이 나왔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12만 주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물 쪽에서도 보면 이제 신한이라든지 한국 여기는 조금 뭐 갈렸는데 업데이트를 조회를 해보면 여전히 뭐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소폭입니다만 순매수고 이제 신한이 이제 매도로 있고 KB가 이제 매수로 떠 있는데요. 그래서 장중에
11만원대. 그래서 11만원대를 유지하면 가장 좀 더 이제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위치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한 흐름들을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좀 더 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200만 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일 대비해서는, 거래가 그래도 30만 주 넘게 나오면서, 요 포인트죠. 차트상으로는 이 구간을 이제 간통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넘어가야 요 12만 9천 원대 이 부담이 이제 덜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제 내일 거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에서도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상에서는 이제 그 캔들과 그 추세 간의 어떤 이제 괴리도가 뭐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제 주봉에서 이 부분들을 메꿔야지 결국 주가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고가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리든지 밀리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이제 넘기는 형태. 그러니까 가격을 줄줄줄 빼버리게 되면 이제 시차가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월 26일 이후에 85,000원까지 밀렸다가 이 부분에서 가격 조정과 이제 그 기간 조정을 계속 이제 한 달 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견조한 어떤 가격 구간에 올려놓는 데까지는 일단 도달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래를 동반하는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제 그 깨지 않아야 되는 가격권에서는 유지를 하는 모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서 이제 빅 이벤트 결과를 볼 수 있는 흐름에서 만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일 이 흐름들이 될 수 있으면 11만원권 윗단으로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으로 붙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 관찰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어떤 구간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